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었죠. 기다렸던 한국전력의 국감, 누적 적자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들을 전달하였고, 특히 전기요금 인상 역시 시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용도다. 전기료 인상은 도대체 언제 하냐? 정치권에서 그저 한전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지금까지의 실망감과 의심의 내용들도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한전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금일 한국전력은 이 국감이라는 이벤트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전기료라는 단어의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바뀌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전을 논할 때는 이 전기료가 주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제대로 된 밸류 역시 받기 위해서는 재무구조 적자와 부채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의 사장 역시 이 전력산업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며 한전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전기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국감에서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이 한전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고 전력산업의 안정적인 이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다. 또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 전원별 계약 거래의 단계적인 도입과 같이 시장제도 선진화를 통한 이 구입 전력비 절감에 주력을 할 것이고,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그의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소 이 전기료와 한전 미래의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다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죠. 현실화된 부분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부정적인 여론 역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보며 한전 주주와 또 한국전력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시위를 하던지 상계 관세 압박을 해라. 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다 보여주기식이나 정치권의 이용세로만 보인다. 현재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면 OECD 평균의 반값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굉장히 싸다. 또 전기료가 싸다고 유명한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비싼 모습이고, 유럽은 4배 이상 비싸다. 또 미국은 주요 산유국인데 미국보다 싼 게 말이 되냐? 결국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적자 시스템의 구조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분노가 어느 정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전에 대한 애증도 느껴집니다. 사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전기료가 오르면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안 좋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기료가 조금 올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한 근거는 좀 나중에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확인을 했듯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한전의 누적 적자 문제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부채 역시 200조를 돌파하는 상황인데, 계산을 좀 해보면 사실상 영업이익이 4조를 넘겨도 200조를 갚으려면 50년이 또 걸립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또 국제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전기료가 인상이 되지 않았었죠. 때문에 적자폭이 증대된 상황이다. 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 자체 역시도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탈원전도 굉장히 큰 문제였죠.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입김이 한국전력에게는 그대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한국전력을 이용한다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90조 원치 전기를 매입해와도 산업자원부에서 80조에 팔아라, 그렇게 되면 자동 적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했을 때 인건비는 2% 안팎의 비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인 전기료와 요금제 시스템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정용이나 산업용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전기요금이 싼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이나 일본, 또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다른 이 선진국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전기요금은 굉장히 낮은 모습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이 국제 연료 가격 추이도 함께 보게 되었을 때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년과 22년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랑 유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죠. 이 당시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32%가량, 영국은 뭐 12%나 54%가량 상승시켰던 경우도 존재를 했었고, 이탈리아는 30%에서 50%까지 상승을 또 시켰습니다. 스페인도 45%까지 상승시켰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주요국은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탈원전까지 맞물리면서 한국전력의 적자폭은 더욱 커졌다. 자,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채 같은 경우에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부채가 증가하면서 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1조까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이자도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공기업 1위 이 전력기업인 한국전력이 이러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한국전력의 부채 문제나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재무 개선을 위해서 한국전력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 2022년 의정부 변전소 부지를 2,945억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서겠죠. 또 자회사인 한전기술의 지분을 14.77%를 매각을 하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조 523억에 대한 이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자, 올해는 9조 이상을 확보하면서 2026년까지 13조 원가량의 재무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계획 중인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조금만 때려봐도 굉장히 부족한 수치이죠.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전기료다.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고 어떠한 또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냐. 전기요금에 송전 비용을 추가해야 된다. 원전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반으로 내리고 기타 지역은 추가되는 이 송전 비용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해야 된다. 자, 이를 통해서 전기 다소비 산업을 원전 주변에 배치하고 전기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 역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호기로운 주장은 뭐냐? 이 전력 매입 비용의 적정 이윤을 곱해서 매입가 연동 요금제로 변동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적어도 한전의 영업비용의 1.05배나 전력 구입비의 1.2배 내에서 이 전기요금이 연동되고 책정되는 게 돼야지 특정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무구조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현재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역사도 좀 길고 지난 정부의 아픔도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결국에 이 전기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기료 인상을 기반으로 다른 노력들이 추가돼야 한전의 재무 구조가 정상화되고 밸류에이션 역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선진국 OECD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싼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근거도 좀 충분히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전력의 국감 내용들과 이를 들은 한전주주들의 반응 그리고 제기되었던 이 호기로운 해결책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게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A를 이야기하면 B에 대한 관점의 주장도 나타나는 게 현실인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한국전력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